이제 보철 임플란트 보철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, 보철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이제 다 보철물을 완성하는 것까지 했어요. 근데 하다 보면 뭔가가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.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번역하기엔 합병증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, 그냥 어떤 보철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거. 보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뭐 임플란트의 위치가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주조가 잘못될 수도 있고, 뭐 마무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흔히 예전에 임플란트 보철의 문제는 이 나사가 풀리는 거였어요. 나사가 풀리는 걸 오래 두다 보면 속에서 나사가 부러지는 일도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냥 간단하게 다 이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,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나 좀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, 지금 이거는 자연치를 뭐 씌워 놓은 것일 거고, 여기 임플란트인데 이렇게 나갔잖아요. 여기가 이거랑 같아져야 되는데, 그죠?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심겨진 거예요. 그럼 여기다가 이제 흔히 하는 방법으로 잇몸을 당겨서 좀 덮기도 하는데, 잇몸이 이렇게 덮으면 여기 이제 틈이 길어져서 퍼켓이라는 게 길어져서 자꾸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하죠.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자면 임플란트체를 빼서 잇몸을 다시 만들고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와 방향으로 심어줘야 되겠죠. 그죠? 이렇게. 이거는 뭐 어디서 이제 환자가 온 거죠. 내가 한 게 아니고. 임플란트 종류도 요즘에는 이걸 잘 안 쓰는 그런 임플란트 같고, 방향도 이게 한 이쯤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깥쪽으로 심겨져 있고, 이러면은 뭐 해결이 안 돼요. 보철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빼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봐요. 여기 임플란트가 이렇게 기울어졌어. 그죠? 그럼 여기 스크롤이 이렇게 들어가고 되게 만들기 어려워지겠지, 그지?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건데 애초에 이렇게 심었던 사람은 아니야. 이렇게 심어놨었거든? 이렇게 심어놨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어, 임플란트. 그러니까 뼈가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울어졌던 거겠죠. 그러면은 이 뼈가 안 굳었으면 이게 임플란트가 받쳐지질 않을 텐데 생각을 하고, 어쨌든 힘을 받을 수 있나 해보니까 또 힘 받는 거는 또 문제가 없더라고요. 근데 스크롤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캐스팅을 아주 잘 해야 되겠지, 그지? 그래서 요렇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려면 이렇게 프로비저널을 만들어 보면 돼요. 프로비저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멍 하나로 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면 되긴 되겠구나, 그렇게 할 수는 있죠, 그죠?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구멍에서 하나는 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겨우 만들어서 꼈어요. 그래서 이분이 2002년 12월 13일, 2003년 11월 7일, 그냥 한 1년이 지나도 별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. 이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다.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. 우리 안마를 캐스팅을 잘해서 만들 수도 있구나 하시면 되고, 여기 보면 지금 프로비전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. 가급적이면 요 길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스크롤이.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다 가려버리더라도 실제로 치아가 이렇게 힘을 받는데 임플란트가 이렇게 박혀져 있으니까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도 이 교합 평면 안으로 나오는 정도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잇몸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. 자연치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. 그럼 이 부분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좀 고쳐가지고 요거에 맞게 만들면 가능하겠죠, 그죠? 네, 그 다음에
이거는 내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여기 송곳니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신고 나중에 프로비전을 하려고 보니까 임플란트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. 물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임플란트, 아마 보통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잇몸을 젖히고 뼈 방향만 보고 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뼈의 방향, 치아의 이 머리의 방향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. 항상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런 걸 알려면 또 프로비저널을 만들어 보는 거야. 그래서 어쨌든 프로비저널을 만들어 보니까는 뭐 여기를 잇몸이 덮을 수는 없고 거의 이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거의 스크루 타입으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레진을 막아놓고 환자가 쓰게 하는 것도 너무 보기 싫잖아요. 그래서 이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. 요 속에다가 이렇게 세라믹 두르고 세라믹 마진을 만들기 위해서. 그러면은 이 안으로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게 되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요즘에 뭐 커스텀 어바트먼트 지르코니아로 만드는 것도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. 좀 쉽게 할 수 있는. 그렇게 해서 꼈지만 어쨌든 잇몸은 조금 위로 올라간 그런 모양이 됐어요.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보초를 했어요. 이렇게 잇몸 위에서부터 이를 만들어 붙이는 식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닦는 데는 더 낫죠. 닦는 데.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도저히 여기 잇몸을 만들 수가 없다. 그런데 이를 이렇게 길게 만드는 것도 좀 힘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. 요만큼 덴처 만들어서 여기다 고정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핑크 세라믹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잇몸까지 가급적이면 이렇게 회복시키는 걸로 하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. 요거는 봐요. 요거는 또 뭐냐면 임플란트가 한 이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. 이 정도 깊이까지. 근데 너무 높게 심어졌어. 이렇게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. 이렇게 교정을 해서 이를 이렇게 벌리면 이 사이에 뼈가 높아져가지고 뼈 높이만 보고 하면 안 돼. 그래서 여기를 프로비저널을 만들면 이렇게,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긴 짧은 치아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약간 이렇게 오베이트처럼 하면서 리치 랩을 하는 그렇게 해결해서 모양을 잡아 놓은 거예요. 이렇게. 요렇게. 리치 랩을 하긴 하는데 오베이트식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면 모양을 잡을 수 있겠구나. 프로비저널 상태에서 다 확인을 한다. 그게 제일 나은 거예요. 그죠? 오늘도 프로비저널을 새로 하겠다는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,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거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, 임플란트하고 어바트먼트가 닿는 이 부분이 매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. 주조를 하는 와중에 이런데 뭐 오돌도돌 붙었다든지 그러면 또 나사가 풀린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펄리싱을 할 때 여기를 막 밀어버린 거야, 이렇게. 그죠? 그러니까 펄리싱 프로텍터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조를 해서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런 에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. 이게 아까 삐 기울어진 거지만 겉으로 나왔을 때는 뭐 자연치하고 별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진 거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바닥이 잘 안 맞으니까 쓰다가 막 뭉개져 버렸어요. 이 뭉개져가지고 여기 어바트먼트 윗부분도 막 뭉개지고 이런 거는 뭐 빼내고 임플란트부터 이 플랫폼하고 어바트먼트 바닥하고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다음 뭐 이렇게 세라믹이
세라믹이 깨지면 여기다가 고쳐줄 수야 새로 만들든지 뭐. 근데 세라믹이 깨지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메탈 오클루전으로 하든지 지르코니아로 하든지 그렇게 선택을 하라 그러고, 꼭 여러분이 환자분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깨지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,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. 네? 물론 만들 때요, 여기가 이렇게 메탈이 캡이라고 그러는 게 형태가 적합하지 않아서 세라믹이 받쳐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기공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, 그지? 이거는 뭐 부러지기도 하고 임플란트가 부러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, 여기 임플란트가 부러진, 이제 임플란트를 빼내는 것도 또 경험이 많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옆에 건 안 건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, 요거는 심미적인 건데 이렇게 딱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? 네?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. 이게 중절치, 측절치, 중절치, 측절치, 견치 이렇게 돼 있거든.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. 뭐냐면 중절치, 측절치 들어가고 견치가 들어갈 공간이 이렇게 좁아. 여기도 측절치, 견치가 들어갈 공간이 이렇게 좁아. 프로비저널을 만들어 봐면 그렇게 돼요. 그러면은 견치는 앞에서 보면 이 반만 보이니까 이 반만 모양을 제대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옆에서 보면 이 견치가 이렇게 좁아요. 근데 앞에서 보면 이쪽만 많이 보이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, 그지?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쪽이 주로 보이게, 이쪽이 주로 보이게, 이렇게 해서 보면 그냥 얼핏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주의할 때 인상을 뜨거나 할 때 요게 이렇게 제자리로, 인터널을 써도 이게 제자리로 박혔는지고, 이게 엑스레이를요 조금만 각도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딱 패러렐로 찍어 보니까 이렇게 뜨더라는 얘기지. 그러니까 각도가 안 맞게 찍은 것 같고는 확인을 하면 안 돼요, 절대로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간이 너무 좁은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. 임플란트 사이에 공간이, 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. 이게 뭐 끝이에요. 대략 임플란트를 예전에 이제 만든 거긴 하지만, 자료이긴 하지만, 임플란트를 하면서 나름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걸 알게 되고,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임플란트 보철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. 거의 기본이 다 끝나고, 다음에 리콜 체크하는 거,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기본 임플란트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끝내는 거예요.